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AI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원익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그 에이전트 메모리 스터디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멀티업 퀘스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멀티업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그런 벤치마크들 때문에 그게 이베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허비 무엇이냐, 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멀티앱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찾아보고, 그때 한번 채팅창에 공유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무언가 정의를 봤을 때, 이게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정의는 좀 간과된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퀘스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 퀘스천 자체에 대한 논의가 꽤나 옛날부터 지속이 되어 왔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퀘스천이라는 액트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연구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연구가 있어서 쭉 읽다 보니, 어, 이 연구 내용은 요즘에 그런 뭐 롱 컨텍스트 퀘스천 앤서링이나 뭐 메모리 관련 작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 처음에 Rethinking Questions for Memory Aware Question Answering이라고 썼다가 메모리 마지막 한 장에 등장하는데 너무 후커인 것 같아요. 그냥 컨텍스트 어웨어라고 바꿨고요. 컨텍스트란 말은 중간중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스터디를 본격 발표를 시작하시기 전에 생각이 딱 드는 건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스터디를 몇 번 안 하긴 했지만 대부분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적인 어떤 최신 선단의 연구들이었다면은 맞습니다. 원희님께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그것보다 좀 더 원론적이고 좀 더 아토믹한 퀘스천 그 맞습니다.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직접적인 메모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거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이 논문들에서 직접적으로 막 언급하진 않아요. 당연히 이 논문은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진 않는데, 읽다 보니 연결될 수 있는 개념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문제 제기는 어쨌든 저희 스터디에서 주로 다뤘었던 뭐, 롱 컨텍스트 QA가 라지 코퍼스를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큐멘트 포맷을 갖고 있지도 않은 컨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지고 혹은 여러 군데서 리트리버를 해오고 해와야 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프롬프트에 다 우겨 넣는 것이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만한 것들을 모두 프롬프트에 우겨 넣는 것이 어큐러시랑 코스트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에이전트가 무엇을 리트리브하고 그 다음에 남기고 버려야 될지에 대한 것도 다 정의하기 나름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읽은 페이퍼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모든 대화에는 퀘스천과 앤서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그 주장까지 뭔가 논증하거나 옹호할 생각까지는 없고, 다만 퀘스천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 다음에 그 퀘스천에 따른 인포메이션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다음에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QUD라는 것을 멀티업 QA랑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업 퀘스천 앤서링을 위한 클루들이 어떻게 매니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페이퍼로 삼은 페이퍼는 이게 1996년에 처음 워킹 페이퍼가 나왔어요. 그리고 퍼블리시가 2012년에 됐더라고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아래 각주를 보니까, 이제, 크레이지 로버츠 교수님이
이제 저 내용들 워킹 페이퍼를 기반으로 강의들을 하다가 퍼블리시를 그 강의 내용들의 결과를 덧붙여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언어학, 철학 쪽 페이퍼이고요. 음, 앱스트랙에 있는 첫 문장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 페이퍼의 전제는 디스코스를 다이얼로그랑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다이얼로그의 한 부분을 되게 면밀히 보기 때문에 디스코스란 말을 쓰는 거고 담화란 말을 쓰는 거고 그거를 일종의 게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터로커터스라는 표현은 이제 대화 참여자, 대화 참여자들이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에 대해 그것을 풀어가는 일종의 게임으로 보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은 어떤 대화에서 인포메이션 스트럭처가 휴먼, 그러니까 인간 담화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어, 이것을 위해 처음에 되게 많은 개념들을 정의를 합니다. 뭐 위에 있는 possible words라는 개념이 언어 철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데, 그 가능 세계라는 것을 셋을 만들어서 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속에서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전제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set possible words라는 가능 세계가 있고, possible words의 set이 프로포지션을 이룬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의같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처음에 이 저자는 디스코스를 이제 컨버세이셔널 골이랑 그 대화의 어쨌든 게임이고 골이 있고 그리고 대화 참여자들이 스트레티지 전략들을 사용해서 그 골을 얻기 위해 각각이 노력하는 그런 게임으로 보고요. 그런 관점을 제시한 여러 논문들이 있고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거기서 그 대화 참여자들이 룰을 지키고 또 어떤 무브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퀘스천이 될 수도 있고 또 앤서링, 그러니까 답을 주는 행위, 페이오프라고도 하는데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무브라는 것을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래테지를 사용하고 그 전제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전제로 그것들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깔고 갑니다. 그, 여기서 예, 예.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게 발화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혹은 골을 얻기 위해서 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쵸. 뭐, 게임이나 뭐, 바둑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인데, 비슷하게 뭐, 꼴이 있고, 뭐, 거기서는 승리를 하는 거겠죠. 뭔가를 잡고, 전략을 짜서 말을 잡고 승리하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디스코스도 이해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을 쓰고, 저 아래에 있는 커먼 그라운드란 표현도 이 논문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대화 참여자들이 우리 둘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는 것들을 커먼 그라운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게임으로 보자면은 그것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룰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특정 말을 어디서 누가 어디로 옮겼고, 그건 직접 보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서로한테 둘 다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기록이 되는 것이고, 뭐, 어, 대화에서도 너가 이렇게 말했, 뭐 내가 A라고 말했다면 내가 A라고 말한 것이 참이라는 전제하에 그 A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A라고 말했다는 사실 그렇게가 커먼 그라운드로 이해가 되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공통 분모를 쌓아갈 때 커먼 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에서는 주로 이 커먼 그라운드들이 모여서 서로의 컨텍스트가 되고, 뭐, 아래 있는 컨텍스트란 단어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컨텍스트는 그래서 해당 대화에서의 인터널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지식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QA의 멀티턴으로 뭐 QA를 한다고 할 때, 그런 에이전트와 유저 간의 대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에이전트가 유저한테 들었던 정보들 근데 해당 대화에 스페시픽한 것은 인터널한 정보가 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커먼 센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 그리고 뭐 그 대화가 아닌 이전 대화에서 했던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이 익스터널 논리지가 되어서 컨텍스트 셋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커먼 그라운드랑 컨텍스트 셋이란 용어도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퀘스천, 퀘스천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인간 인간 대화? 인간 대화에서 중요한 행위라고도 받아들여진다고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일단 정의를 하는 방식은 아까 전에 가능 세 개가 모여서 프로포지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프로포지션들이 어떤 질문, 퀘스천에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어제 어제 너가 저녁에 먹은 게 뭐야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나는 밥도 먹었어. 나는 김치도 먹었어. 나는 국도 먹었어 하면은 그 각각이 프로포지션이 될 수 있고 그 프로포지션들의 집합이 앤서셋이 되어서 해당 퀘스천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을 set of proposition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저자 말고도 그 전에 퀘스천을 정의했던 사람들도 많이들 써왔던 정의이고 그래서 퀘스천은 set of possible worlds가 되는 거죠. 가능 세계의 집합의 집합. 그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을 이 단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퀘스천이, 퀘스천 1이 퀘스천 2를 인테일 한다. 라고 하면은 퀘스천 1을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곧 퀘스천 2에 대한 답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컨대 이건 어떻게 보면은 퀘스천과 그 슈퍼 퀘스천 그리고 서브 퀘스천 그런 관계들로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예컨대 넌 뭘 좋아해? 라고 하는 질문을 뭔가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모두 알게 된다면은 넌 무슨 음식을 좋아해? 라거나 뭐 넌 어떻게 입는 걸 좋아해? 라는 것에 대한 답을 각각 다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퀘스천이 다른 퀘스천 인테일 한다는 건 그 답변 스페이스가 Q2의 답변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렇게 인테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뭔가 보조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퀘스천과 앤서는 1대1 관계로 성립한다라는 조건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아니, 뭔가 아, 1대1 관계로 꼭 성립한다는 조건이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좀 이따 퀘스천을 다른 방식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을 사용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퀘스천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컨, 그, 커먼 그라운드를 갖고 나왔냐가 해당 퀘스천을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음, 만약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같다면은 그 둘은 같은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음, 발화자가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발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가 다르다거나 그런 게 음,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모두 같다면 같은 퀘스천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의 의도는 사실 퀘스천의 정의나 그 인텔 관계를 네네. 앤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이게 뭔가 이 앤서에 대한 정의가 좀 궁금해져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이따 설명을 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 게임은 제로섬 게임은 아닌 거죠? 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시면은, 뭐, 이걸 하나 주면은 잃는 게 있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예를 뭐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고. 아, 뭔가 그런 승패가 있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쵸. 제가 아까 뭔가 체스나 바둑 같은 걸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코퍼레이티브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만족할 만한 골을 음, 이성적으로 찾아가는 과정 같은 어,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예를 들어 협상 같은 퀘스천 앤서링의 경우에는 그쵸. 그럴 수도 있고, 모든 방향으로 다 열려 있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쵸. 음, 열려 있는데, 뭐, 협상에서 사용되는 퀘스천의 경우는 그 표면적 의미만 있는 것이 또 아닐 테니까, 뭐, 그런 음, 점들이 컨텍스트에 함께 산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퀘스천, 인포메이션 스트럭처,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퀘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저자는 어떤 정의를 좀 인용하고 싶냐? 그러니까 퀘스천이 set of proposition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똑같은데, 이 저자는 Q alternative se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Q alternative set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기서 먼저 정의가 나오는데, 이 예시도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알파라는 프레이즈가 있어요. 뭐 저 프레이즈를 이제 Who was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in the year in which World War II began? 이건 제가 나중에 키페이퍼로 또 쓸 MH 멀티합 QA 퀘스천 앤서링 논문에서 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뭐 저게 멀티업 퀘스천이다 보니까 WH 퀘스천 두 개로 분리가 될 수 있잖아요. 월드워 2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해의 미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렇게 두 가지 퀘스천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WH 퀘스천 두 개로 분리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베타라는, 이 노테이션 봐도 헷갈리는데, 그 알파라는 프레이즈에서 저희가 베타라는 최종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프로포지션들이 P이다 라고 여기서는 Q 얼터너티브 셋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Q 얼터너티브 알파라는 것이 프로포지션의 집합이 되고 그 프로포지션은 해당 클러즈 그러니까 이 질문을 뭔가 컴포넌트 퀘스천들로 만들었을 때 해당 퀘스천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프로포지션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시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이 클러스, 전체 클러스가 되고 자연어 표현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근데 이 자연어 표현이 어쨌든 정규화될 수 있잖아요. 어, 저렇게 첫 번째 퀘스천인 월드워 2는 언제 시작되었는가랑 그 다음에 그 해의 미국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디컴포즈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라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WH 퀘스천들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해당 질문들의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프로포지션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set of proposition이라는 그 전체적인 궤는 동일한데 그 프로포지션들이 어떤 애들인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정의한 식인 것이죠. 네, 뭐 여기서 감사합니다. 저도 들었던 질문이 모든 퀘스천이 WH 퀘스천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은 물론 그렇지 않고 실제로 R에서도 뭐 yes, no 퀘스천이라는 것에 대해는 WH 엘리먼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WH라는 컴포넌트가 포함되지 않은 싱글턴 셋으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가정은 모든 퀘스천들이 WH가 없거나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WH 퀘스천으로 분해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데 퀘스천에 대한 분류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별개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WH 퀘스천, who, what, where, when, why, how, which, 위치는 포함 안 될 수도 있겠네요. who, what, where, when, why, how 그렇게 WH 퀘스천이고 그 다음에 yes, no 퀘스천이 있고 마지막으로 which 퀘스천이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를 하는 퀘스천.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퀘스천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which 퀘스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케이스를 여기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which 퀘스천도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yes, no 퀘스천들의 집합으로 멀티플 바이너리 매너로 분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WH 퀘스천 혹은 yes, no 퀘스천으로 모든 퀘스천을 분류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도 더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퀘스천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하는 내용은 Q 얼터너티브 셋이라는 걸 정의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퀘스천 물음표 알파 퀘스천이라고 할게 알파는 클러스고 이것이 퀘스천이라는 걸 나타내는 마크인데 그것이 정규화된다라면 이 찍찍 표시가 정규화 표시고 Q 얼터너티브 셋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뭐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는데 Who did Mary invite라고 하면은 그것이 who라는 WH 파티클이 있고 그 다음에 Mary라는 주체가 invite X를 invite 했다. 그 X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바꿔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규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partial answer 같은 경우에는 그 Q alternative set의 일부 프로포지션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partial answer라고 할 수 있고 complete answer 같은 경우에는 그 Q alternative set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다 참이라고 할 수 있는 answer set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퀘스천에 대한 좀 정규화시키는 정의와 partial answer 그리고 complete answer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5, 6의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Who did Mary invite라는 이 알파를 들으면은 이것이 어떤 Q alternative set으로 바뀌고 여기서 결국 X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포지션들이 필요한가? 그 각각이 메리가 인바이트한 X를 누구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포지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메리 인바이티드 U는 이제 우리가 구할 무언가. 그리고 이거 D가 도메인인데 이거는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전체입니다.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전체라서 뭐 메리가 존을 인바이트 했을 수도 있고 뭐 피터를 인바이트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Q 얼트에 해당하는 프로포지션들을 다이렉트하게 매핑해 줄 수 있는 애들이 메리 인바이티드 U라는 그런 표현들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문제를 좀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 표현을 하였고, 뭐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케이스 월드워 2랑 그다음에 루즈벨트 케이스로 본다면은 뭐 저기에 저 when이라는 WH 파티클에 대해서 그 월드워 2가 시작한 이라는 질문이 되고 거기에 대해 1939년이란 답이 프로포지션으로 주어지게 되고 뭐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다음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라는 그런 답이 주어지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구하는 베타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분해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partial answer와 complete answer에 대해서 모든 complete answer는 partial answer가 될 수 있지만 왜냐면 이제 메리가 인바이트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앨리스도 있고
그레이스도 있는데 메리가 앨리스를 초대했다라는 말이랑 메리가 그레이스를 초대했다는 말은 어, 모두 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뭐 예컨대 메리가 그레이스를 초대하진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은 어, 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 전체 셋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워줄 수 있는 역할은 하지만 그것이 앤서가 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파셜 앤서는 컴플리트 앤서로 볼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퀘스천 그리고 q 얼터너티브 셋 그리고 파셜 앤서 컴플리트 앤서 그리고 이 람다 표현을 이용한 포멀라이제이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일먼트에 대해서도 여기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어, 인테일먼트에는 또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퀘스천 1과 퀘스천 2 자체에 대해서만 인테일먼트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해당 대화 참여자들이 앞서서 쭉 했었던 대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컨텍스트가 있다면은 해당 컨텍스트까지 모두 포함해서 인테일 가능한 정도의 어떤 관계가 있다면은 그건 컨텍스추얼리 인테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 부분은 뒤에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를 다룰 때 앞서서 다룬 대화에서의 모든 내용을 커먼 그라운드라는 그런 집합에 몰아넣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 퀘스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포메이션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란 말 자체가 저도 여기서 처음 봤고, 퀘스천이란 말은 그래도 익숙하게 봤었는데,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란 말은 저도 여기서 처음 봤고,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도 처음 여기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읽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M은 이제 처음에 move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move는 어떤 게임의 참여자들이 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퀘스천이 될 수도 있고, 앤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퀘스천을 셋업하는 행위라고 하고, 앤서를 주는 행위, 어설션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페이오프,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셋업이랑 페이오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저 무브라는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퀘스천, 즉 셋업 무브라는 퀘스천이라는 친구들은 별도로 Q라는 저 집합에 들어가게 되고 그 퀘스천은 아까 말씀드렸듯 셋업 프로포지션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set of assertion 여기선 payoff라고 하고 또 퀘스천에 대해 뭔가 상대방이 지불하게 되는 무언가로 정의가 됩니다. 그 assertion은 set of possible words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set of possible word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roposition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퀘스천에 답을 뭔가 줄 수 있는 프로포지션을 주는 것이겠죠. assertion은. 그리고 저 부등호 같은 경우에는 precedence relation 즉 오더링을 주는 그런 관계인데 저도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아 이게 시간 관계인가?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로지컬 리즈닝을 할 때 앞서서 답을 줘야지 뒤에 걸 답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 있는 릴레이션, 논리적인 선후 관계를 주는 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아까 전에 저희가 보았던 요 루즈벨트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은 어, 요런 식으로 퀘스천 두 개를 디컴포즈 한다면은 그 순서가 생기게 되겠죠. 이 두 개를 물론 LLM에 요즘 풀게 하는 방식은 당연히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어, 이 답변을 실제로
만들어낼 때는 WH 퀘스천 셋 순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있을 때 조금 더 답을 도출하기가 쉽고 그런 관점에서 순서를 주는 그런 릴레이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ccepted move라는 표현도 처음에 move란 말이 나왔고 그것이 퀘스천일 수도 있고 assertion일 수도 있다. 근데 accepted는 뭐냐? 이 accepted는 대화 참여자들이 어쨌든 모든 그 퀘스천이나 assertion이 다 유효하게 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해당 질문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반박하고 다시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물론 반박했다는 사실도 커먼 그라운드에 나중에 산입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accepted move를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accepted라고 정의를 해줘야 우리가 로지컬 리즈닝을 나중에 할 때 이것이 필요하고 필요 없고를 조금 더 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ccepted move를 별도로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효한 질문, 유효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앞에 나오는 move, question, assertion, accepted move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 common ground입니다. 이 common ground는 여기선 하나의 펑션으로 정의를 해요. 그 M이라는 move에 대해서 sets of proposition 으로 가게 되는 펑션으로 정의를 하는데 일단 이 커먼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는 프로포지션들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저 여기서 K와 I는 이제 특정 무브 순서라고 할게요. 뭐 몇 번째 퀘스천이 될 수 있고 뭐 몇 번째 어설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퀘스천이든 어설션이든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순서대로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뒤에 있는 무브의 커먼 그라운드는 앞에 있는 모든 무브들의 커먼 그라운드들을 다 포함한다가 일단 첫 번째 규칙이고 그리고 이 어떤 무브의 커먼 그라운드는 또 accepted 무브 그 앞에 있었던 무브들 중에 accepted 무브 중에서 퀘스천을 제외한 것들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이건 accepted move를 별도로 정의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를 해두는 것이고요. 3의 세 번째 이제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common ground 추가 규칙이 주어집니다. 모든 앞선 무브들에 대해서 해당 무브가 M에 있다는 것도 프로포지션으로 새로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포함되어 있고 MK의 커먼 그라운드에 MI가 무브였다는 것이 이미 프로포지션으로 포함되어 있고 앞에 어떤 무브가 퀘스천이었다면 해당 무브가 퀘스천이라는 사실도 커먼 그라운드에 포함되어 있고 어설션이었다면 어설션이라는 사실도 커먼 그라운드에 포함되어 있고 뭔가 이거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좀 대화 단위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질문이었다는 것도 두 사람의 공통 분모로 이제 공통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답변이라는 것도 공통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둘이 모두 다 유효하다고 인정한 답변이나 질문인지도 모두 커먼 그라운드로 가져간다. 그렇다는 사실 명제도 커먼 그라운드에 모두 들어간다는 것이 이 커먼 그라운드 정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뭐 아래 있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조금 메타적이긴 한데 MI의 커먼 그라운드에 포함된 어떤 프로포지션 모두에 대해서도 그 프로포지션이 커먼 그라운드에 있다는 것도 커먼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 아직 설명이 되지 않긴 했지만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의 값이 무엇인지랑 상관없이 그 값이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라는 사실도
커먼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먼 그라운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프로포지션화 시켜서 넣는 어떤 통인 것이죠. 여기까지 커먼 그라운드 그리고 어셉티드 무브, 어설션, 퀘스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포메이션 스트럭처, MQA, 릴레이션, accepted move, common ground란 것을 정의하고 여기까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것이 꼭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것이 아니어도 이런 인포메이션 스트럭처가 다이얼로그에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공감이 좀 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팩터인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은 저도 다른 논문들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 뭐지? 하고 넘어갔던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QUD라는 것은 해당 디스코스의 무브들에서 퀘스천 중에 억셉된 것. 그러니까 유효한 퀘스천들의 순서가 있는 집합으로 보내는 그런 스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 앞서서 다시 이 예시로 자꾸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정도면 옆에 띄워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런 질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루즈벨트라는 표현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전체 대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 루즈벨트라는 답이 을 결과적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질문들을 쭉 나열을 할 수 있잖아요.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가 있다. 릴레이션을 줄 수 있고 나열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퀘스천 스택을 여기서는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게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인지 바로 알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대화가 쭉 진행되고 이 사람이 이거를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이후에야 그게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디스코스를 전체 완성된 레벨에서 봐야 그 QUD 스택을 올바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게 파악되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냐면 어, 모든 억셉된 퀘스천 Q에 대해서 그 퀘스천이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 어떤 무브의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에 있다는 것은 그 무브보다 앞서서 일어났고 또 그 무브에서의 커먼 그라운드를 가지고는 어, 그 어떤 무브의 커먼 그라운드들만을 가지고는 그 Q에 대한 앤서를 인테일 할 수 없고 또 Q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결정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대화를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디스커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또 해당 무브에서의 커먼 그라운드로는 앞선 퀘스천에 대한 답을 모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더 디스커션이라는 인투이티브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QUD 특정 무브에서 QUD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로 완전 순서 집합으로 정의가 되고 완전 순서 집합이라는 건 어떤 두 개를 잡아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토탈리 ordered로 정의가 되고 또 이 세 번째 조건이 약간 독특한데 이 QUD 해당 무브의 QUD 스택에 있는 모든 Q와 Q'에 대해서 Q가 Q'보다 앞서게 된다면은 Q'에 대한 complete answer가 Q에 대한 partial answer를
인테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QUD란 거를 좀 의미 있는 그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저자가 QUD를 정의를 할 때 집어넣은 어떤 성질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Q 프라임에 대한 답변들로 Q에 대한 게 모두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사실 언더 디스커션이 아니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분의 표정을 보면서 이제 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죄송한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전제가 되게 많아요. 어, 일단 뭐 여기서 쓰이는 말도 그렇죠. Note that not all moves in a discourse are necessarily accepted. 이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모든 담화에서 질문이나 앤서를 하는 게 모두 그 대화 참여자들한테 accepted 되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이 논문의 전제에 따른다면 그렇게 accepted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든다면 바로 반박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류의 상황인 것이고. 근데 물론 현실 대화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너의 대답을 들었지만 그것을 억셉트하진 않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레이셔널한 사람들 둘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하진 않고요. 어, 근데 이런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 억셉티드 무브들의 집합은 결국 전체 무브셋의 프로펄 सब셋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QUD에서도 이 유효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무브가 아니라 당연히 무브였다면은 이걸 쓸 필요도 없었겠지만 accepted라는 것을 전제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제약 조건이 음, 그, 그 이전에 있었던 무브에 대해서 어, 커먼 그라운드를 해당 해당 무브의 커먼 그라운드 아, 잠시만요. 커먼 그라운드를 어쨌든 매번 무브가 추가될 때마다 쌓아가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서 커먼 그라운드가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징 하게 된다고 여기서는 정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랑 약간 배치될 수 있기도 한데 뭐 A라는 커먼 그라운드에 어떤 A라는 원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A란 것을 업데이트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A를 지우고 A 프라임을 만든다. 이런 형식으로 간다기보다는 A가 있었다. 그런데 A가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다. 그것이 A 프라임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프로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컨텍스트를 에피션트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컨텍스트를 에피션트하게 유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같은 개념에 대해 다른 밸류가 주어지면은 같은 키에 대해 다른 밸류가 주어지면 그걸 업데이트하는 것이 에피션트하게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커먼 그라운드란 건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징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 무엇이 무력화되고 어디서 무엇이 다시 추가되었는가를 다 커먼 그라운드에 쌓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메모리 에피션트한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랑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인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태그들을 달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이 어떤 프로포지션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일 수 있고, 그런 diff값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체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어떤 매스메티컬한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체계화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이거 인용수도 굉장히 뭐 3천 몇백 번이나 되는 꽤 그 잘 나가는 논문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아마 처음 주창한 논문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포뮬레이션이 사실 제가 뭐 언어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학 예를 들어 뭐 정수론이나 이런 뭐 아니면은 뭐 미적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거기서의 포뮬레이션은 정말 그 이그젝트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문장을 쪼개도 그게 정확히 그 문장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표현들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포뮬레이션 자체가 일종의 저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말씀하셨듯이, 네. 일단 문장이라는 것도 자연어로 되어 있다면, 네. 당연히 모호성이 있을 것이고, 네네. 어떤 사람마다 뭐 그 수어라든지 뭐 주어도 당연히 그렇고 수어도 그렇고 그 대상이 된 오브젝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를 테니까 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쪼개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당연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딱 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꼭 이 전략에 따라 나뉘고 답해질 것이다라고 확정적인, 디터미니스틱하게 네. 결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만약에 이게 일종의 이런 매스메티컬한 포뮬레이션이 일종의 비유라면은 그러면 이런 폼으로 변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어떤 예를 들어 새로운 수식이 정의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수식 전개를 꽤 다양하게 더 딥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최대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형식 의미론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목표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지가 좀 물음표거든요. 제가 마지막 한 세 장 정도의 그 네. 테이크어웨이를 넣어뒀는데,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네, 최대한 네, 컴팩트하게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QUD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QUD란 것이 어떤 질문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스커션 스택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언더 디스커션이라고 정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시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Who ate what이라는 슈퍼 퀘스천이 있고 그것이 뭐 What did Hillary eat? 뭐 이것은 who에 대한 게 힐러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Did Hillary eat bagels? 이런 식으로 1A1 아니면 1A2 아니면 1B1, 1B2 이런 식으로 그 순서 퀘스천이 쌓일 수 있다. 그런 것을 도식화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래 1이라는 질문을 인테일하는 것은 이제 전체 사람 셋이 힐러리와 로빈이고 전체 음식 셋이 베이글과 토fu라는 것을 가정할 때 요런 식으로 그 전체 1이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한 퀘스천들의 순서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 A라는 퀘스천을 답하기 위해선 A1, A2이고 B라는 퀘스천을 답하기 위해선 B1, B2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D0라는 디스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것도 QUD라는 것을
그 정의를 할 때, 이 1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더 이상 뭐, 이게 완전 슈퍼 퀘스천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올더된 퀘스천 셋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뭐, A라는 무브에 대해서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전 질문들이 1이 된다. 그러니까 1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A에 대한 답변을 완벽히 할 수 있다면 A에 대한 답변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아까 있었던 여기 순서 채들에 모두 연관되어서 하나씩 이렇게 체인에 대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이 좀 급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네요. 이렇게 QUD 스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이 전체 스택은 이 1에서 시작되어서 answer B2에서 끝나는 요 스택이 되는데, 사실 A랑 B에 대한 건 패러럴 하죠. 그래서 뭐 B가 먼저 나오든 A가 먼저 나오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1, A, A2 이렇게 잡아도 그런 릴레이션이 성립되고, 뭐 1, B, B2 이렇게 잡아도 성립이 되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체인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QUD란 것을 이제 올바르게 답하기 위한 스트래티지도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래티지 오브 인콰이어리는 Q를 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들을 조금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되는가에 대한 그 전략 셋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에서는 전체 퀘스천에 대해서 이제 웬 퀘스천과 후 퀘스천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각각 스트래테지와 여기에 집어넣게 된다면 요걸로 봤을 때 요게 요걸로 봐야겠네. 스트래테지 A에 대해서 A를 그 전체 슈퍼 퀘스천으로 보고 뭐 A1과 A2를 그 웬 퀘스천과 후 퀘스천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아마 비슷하게 전체 슈퍼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스트래테지 오브 인콰이어리로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QUD와 스트래티지 오브 인콰이어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간 하나의 페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QUD 스트래티지 오브 인콰이어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이퀘이션의 수가 전체 QUD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QUD는 그 퀘스천 하나에 대해서 무브 하나에 대해서 정의되는 것이고 이 스트래티지 오브 인콰이어리는 완전 말단의 것까지 여기에 원소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작고 컴팩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래테지라는 함수를 여기선 정의를 하고 뭐 이것이 유니버설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나중에 멀티 오브 QA에서도 비슷한 걸 리즈닝 체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트래테지 오브 인콰이리를 함께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그 룰이 있잖아요. 세 번째 정의된 룰. 뭐 모든 Q와 Q 프라임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브가 릴러번트 하다는 것도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릴레이셔널한 대화 참여자들이고, 그리고 어떤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이 있다면 그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의 답변을 찾기 위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릴러번트한 무브들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릴러번트 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그 대화 관리자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무브가 릴러번트 해야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 스택에
accepted question으로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question under discussion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 각각의 QUD 스택에 릴러번트한 무브들이 뭐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동시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에만 들어가고 뭐 분기가 되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당 퀘스천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포지션이 매니지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 릴러번트란 개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서도 쓰여 있듯이 이 대화의 경륜이란 것을 가져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그 purpose of discussion에 맞는 말을 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코퍼레이티브 스피커스란 말도 그런 레이셔널한 참여자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넣어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멀티앱 QA를 생각하다가 퀘스천에 대한 질문을 그 내용을 공부해보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올려드렸던 멀티합 QA에 대한 페이퍼, 그리고 그것이 멀티턴 다이얼로그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멀티앱 QA는 그때도 이 중간에 나왔었지만, 그 세미나 하면서 중간에 설명이 나왔었지만, 뭐, 그 멀티합의 소스가 되는 것이 뭐 오픈 도메인의 경우에는 뭐 리트리벌된 문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커먼 센스나 아니면 사회 규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롱 다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 섹션이나 패러그래프, 다른 챕터 그런 걸 모두 컨텍스트로 볼 수 있는 그런 퀘스천 앤서링이고, 뭐 롱 컨텍스트가 멀티합 퀘스천 앤서링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롱 컨텍스트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멀티합이라고 해서 꼭 롱 컨텍스트가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뭐 짧은 패러그래프에서도 거기 있는 서피스 폼으로는 바로 조합할 수 없는 내용의 문항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좀 별개의 개념인 것 같지만 어쨌든 컨텍스트는 그렇게 이해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컨텍스트란 말의 설명이 가장 먼저 포멀한 정의에 나옵니다. 이 C가 컨텍스트의 셋으로 모든 컨텍스트의 셋으로 정의가 되고, 이것도 되게 브로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S를 모든 퀘스천의 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A를 모든 앤서의 집합으로 정의를 해요. 이 제가 참고하는 논문은 그 멀티합 QA를 다룬 2022년의 서베이 논문인데 거기선 포멀한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서 제너럴한 포뮬라로 정의를 해서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어, 이 멀티합 퀘스천 앤서링이란 태스크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했을 때 이 퀘스천이 주어지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뭐 여기선 n개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n개가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셀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도 unanswerable이 나오게 됩니다. 저 phi가 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phi라는 otherwise phi가 되고, 그리고 a라는 answer set에 포함된 A라는 것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A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P1, P2, PK 이 모두가 컨텍스트에 포함된 이 컨텍스트 C는 set of related context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컨텍스트 중에 유관한 컨텍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유관한 컨텍스트 중 P1, P2, PK. 그래서 K개의 앤서를 서포팅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정의가 되는데 P가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일까 처음에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정의가 나오는 바로는 저 P를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즈닝 체인의 하나의 요소들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Q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라지 PQ라는 체인이 저 PQ, i는 1부터 k까지로 정의가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랭스 k의 리즈닝 체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
전 의도하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저 P가 프로포지션의 P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냥 QP라서 P로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것에 ordered permutation으로 리즈닝 체인을 멀티합 퀘스천에서 정의를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P1, P2, P3, 뭐 PK가 정의가 되었을 때 그런 라지 PQ가 존재한다면은 그 라지 PQ가 A가 Q라는 퀘스천을 답이 된다에 를 인테일하게 되는 그런 라지 PQ가 존재할 때 저 F라는 태스크를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합 퀘스천 앤서링은 뭐 그 다음 장에서는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랑 리딩 컴프리hension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동의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꼭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라는 과정이 중간에 그 CK라는 도메인을 통해서 표현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제가 정의에 같이 써서 넣어두긴 했는데 그렇게 릴러번트하진 않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 리즈닝 체인이 정의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리즈닝 체인의 한 스텝에서 다른 스텝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합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멀티 합이란 것은 저런 원래 주어진 Q라는 문항을 답변해주는 A를 A answers Q라는 것을 인테일을 할 만한 P1, P2, PK를 찾을 수 있을 때 그 리즈닝 체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태스크를 수행했다라고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멀티업 퀘스천이 정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앞선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던 것인데요. 전 멀티합 퀘스천 앤서링이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Q라는 퀘스천에 대해 앤서를 찾는 것이 그 Q를 멀티플한 WH 서브 퀘스천으로 디컴포즈 한 다음에 이터레이티브하게 앤서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MHQA를 푼다는 거는 저 QUD를 만들어서 결국 뭐 getting answer를 하거나 unanswerable임을 밝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set of context는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common ground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고 더 아마 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set of related context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strategy of inquiry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QUD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스트래테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걸 set of related context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goal of discourse로 정의가 될 수 있고 MHQA를 푼다는 것은 그 발화자들 간의 어떤 대화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또 저 PI 하나하나가 그 각 서브 퀘스천에 대한 assertion 답변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cepted 된 assertion을 Q의 그 인포메이션 스트럭처에 올리는 것을 저는 합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되어야 리즈닝 체인에서 하나하나씩 뒤로 가는 모션과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각 서브 퀘스천을 원소로 하는 ordered set이 리즈닝 체인이고 거기에 ordered permutation을 주는 것이 아까 순서 릴레이션이다. 그래서 MHQA가 question under discussion에 대한 논의와 굉장히 대응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조금 느꼈고요. 이거를 멀티턴으로 다이얼로그를 할 때 퀘스천 앤서링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에이전트들이 현재 그런 방식으로 유저와 소통을 하고 뭐 툴콜링을 하든 뭐 다른 방식을 쓰든 답변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결국 컨텍스트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대화를 했다는
사실도 컨텍스트가 될 수 있다. 이건 제가 아까 프로포지션을 얘기할 때 특정 무브가 된다는 것도 프로포지션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것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커먼 그라운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스트레테지 오브 인콰이어리는 그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에서 릴러번트한 것을 찾아오는 것.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죄송합니다. 릴러번트한 것을 찾아오는 것이 스트레치 오브 인콰이어리를 통해서 어떤 답변의 유효한 셋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ore 오브 디스코스는 어쨌든 여기선 보통은 유저와 시스템이 되겠지만 그 모든 파티시펀트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게 되는 담화의 꼴이 되는 것인데, 사실 상대가 시스템, 머신, AI면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계가 내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앞서서는 제가 로지컬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멀티턴으로 이어지는 다이얼로그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냐가 함께 로지컬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템포럴한 팩터도 어플라이가 된다고 보았고, 그것이 요즘에 많은 벤치마크들에서 이런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팩터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멀티턴 QA는 인투이티브하게 멀티합 Q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멀티턴 매너로 푼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아토믹하게 어큐뮬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포멀라이즈 하는 것. 이것은 앞선 뭐 그래프 관련된 메모리 논문들이라거나 멀티협 QA, 아토믹 포맷 같은 그런 대표 논문들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퀘스천 언더 디스커션에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컨텍스트를 커먼 그라운드로 누적한다. 그 다음에 오더링에 타임 스탬프를 더한다. 이런 거는 뭐 각자 어떤 방식으로 앞선 히스토리를 매니징하는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저러한 정보가 더 필요할 만한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를 물론 구분을 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긴 하겠죠. 뭐, 철저하게 어떤 대상에 대한 사실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류의 대화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실을 말했다까지 중요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만약 해당 대화가 조금 더 누가 무엇을 말했냐, 아니면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냐 같은 개념까지가 중요한 류의 대화라면은 저런 정보까지 함께 저장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커먼 그라운드 논의에서는 이 계속 모노톤하게 커먼 그라운드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우에 뭐 억셉트 되지 않은 무브들, 그리고 니게이트 된 무브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화 종류에 맞게 리무브 하는 전략, 딜리트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리졸브된 QUD라면 그것을 전체 Q에서 제외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처음에 아까 질문했던 게 이런 매스매티컬 포뮬레이션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엔지니어나 최신 LLM 어플리케이션을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그 원익님의 답변은 그것보단 이건 이렇게 포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는 게 향후에 어떤 연구자의 마인드셋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정확합니다. 사실 연구자만은 아니고, 뭐 저도 에이전트 시스템을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난점이 사용자,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가 어떤 컨텍스트를 갖고 질문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떤 커먼 그라운드를 시스템과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용자 대화에서 어떤 걸 안 고려해야 되는가가 제일 보통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 뭐, 이게 그 질문에 대한 완벽히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방향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저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는 못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퀘스천이란 걸 이렇게 봐보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근데 사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게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정합성 있어 보이는 틀 안에 넣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사용자가 질문하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정보를 줘야 되고 같은 건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정보 저장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글에서 글로 끝나면, 예를 들어 그 프롬프팅으로 이런 식으로 저장해, 라고만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런 틀에 입각해서 뭐 정보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왜 틀렸을까를 고민을 할 때 이런 어떤 그 포멀리즘을 통해서 한다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걸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이미 다 이 내용을 에이전트 시스템 구성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알고 네.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나에 대한 뭔가 포멀라이즈 된 답변에 하나의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네. 생각에 공유를 드린 것이고요. 어, 우리가 뭐 엔지니어링 결정을 할 때도 엠피리컬하고 휴리스틱한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음. 이런 논의가 있었다. 같은 그러면 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원익님도 그 이제 조직에서 꽤 많은 LLM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꽤 많잖아요. 동료들이 되게 많고 그 원익님과 비슷한 타스크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도메인 놀리지 관련하는 태스크, 제가 하는 네네. 일은 그거니까. 그쵸, 계시죠.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원익님처럼 이런 언어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연구자급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맞죠? 그런 분들과 워딩님의 어떤 태스크의 입장에서의 그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게 어떤 성과로서나 혹은 음, 방법론으로서의 실제 차이가 있나요? 그런 게 좀 이, 궁금하네요. 이런 접근을 했을 때 네. 다른 실무하시는 분들과의 접근 차이를 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 그렇죠. 저는 확실히 문제를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성격 차이인데 뭔가를 해서 약간 해보고 결과 보고 해보고 결과 보고 이터레이션을 본다기보다 그 문제를 그냥 웬만하면 탑뷰에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의 문제도 좀 더, 좀 더 일반화된 어떤 개념에서 그것을 틀을 하나 만들어 두고, 어, 메모리, 멀티합 퀘스천 앤서링, 멀티턴, 이것이 이 틀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애브스트랙타이즈 된 뭔가를 만들고 네. 싶어 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이런 거를 저 같은 사람 엔지니어 입장에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었던 부분은 다이얼로그가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대전제죠. 너무 레이셔널한 전제죠. 오히려 저는 게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게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 어셉터블한 것 같거든요. 특히 LLM이기 음, 때문에. 근데 LLM이기 때문에 게임이 여기서 가정한 것처럼 동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일반 유저는 저렇게 코퍼레이트 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왜 그러면 이제 게임처럼 동작하는 LLM이 게임처럼 동작한다고 제가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학습했을 때 더 점수를 받는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이렇게 해야 더 점수를 받겠지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텐데 근데 그 본인만의 게임에서 사실은 약간 사람들이 했던 게임과는 조금 다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가 조금 궁금한 상황이기는 해요. LLM으로 가정했을 때. 네, 네. 그래서 네. 결국 이 게임의 참여자가 그 거짓말을 자기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시 아첨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애고 그게 자기가 게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니까. 음, 그래서 그 게임 세팅에서 그 뭔가 이걸 정의를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뭔가 이 포뮬레이션은 다분히 태스크 오리엔티드적인 적용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태스크를 추구하면서 가는 것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하진 않은 음, 그런 세팅이긴 음,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세팅이 고려되면 그런 것도 이제 커먼 그라운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더 아마 포뮬레이션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퀘스천도 디컴포지션 할 수 있고 그리고 퀘스천의 디컴포지션에 대한 뭐 순서의 정의 같은 게 어쨌든 그 가능한 앤서들의 셋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아마 동작하는 인바이러먼트가 자연과 LLM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음, 어, 그 부분이 좀 그래도 다르진 않다. 그, 오히려 더 시뮬레이션 환경 같다. 여기가 아, LLM이 그런 생각은 조금 드네요.